아프리카 추장이 된 전설의 한국인,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한 나라의 영웅이 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상기 박사. 젊은 나이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지만 내 지식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1971년 기근과 내전으로 고통받던 나이지리아로 떠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는 아프리카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카사바라는 작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밀림 구석구석을 뒤지며 5년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병충해에도 강하며 수확량도 3배 이상 높은데 크기마저 2~3배나 큰 슈퍼 카사바 개발에 성공. 하지만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아프리카에선 보급 또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는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며 농가에 종자를 무료로 나눠주고 심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노고로 식량 자급률은 폭발적으로 상승. 슈퍼 카사바는 아프리카 41개국으로 퍼져 수천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하게 되죠. 이 공로로 그는 1983년 외지인 최초로 정식 추장에 봉작되었고 요루바오로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덧붙이자면 이 추장자리라는 게 명예직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킬의 봉투를 봉작받은 정식 추장자리이며 당시 11만 인구의 이킬의 지역을 휘두를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쥐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슈크림은 사실 양배추 크림빵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슈크림. 우리는 보통 슈크림 하면 프랑스어 특유의 우아하고 달콤한 어원을 상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로 슈의 뜻을 사전에서 찾는 순간 환상이 와장창 깨지게 되죠. 슈는 양배추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왕실 천재 요리사들이 밀가루와 버터를 볶아 오븐에 굽자 반죽이 마법처럼 부풀어 올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텅 빈 신기한 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를 보고 작은 양배추를 닮았다 하여 이 위대한 디저트가 양배추빵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먹는 슈크림빵은 직역하자면 양배추 크림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도박해서 대기업을 만든 미친 CEO. 밤사이 비행기로 전세계 화물을 배송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한 페덱스는 1973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일 쇼크 발 기름값 폭등과 운영비로 수백만 달러의 적자가 쌓여 회사 잔고의 고작 5,000달러. 당시 하나로 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비행기를 띄울 연료비도 없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CEO 프레드 스미스는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회사를 살릴 투자처를 찾으러 갔냐고요? 아니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남은 회사 돈 5,000달러를 걸고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죠. 결과는 대성공. 5,000달러는 32,000달러. 당시 하나로 약 3,800만 원으로 불렸고 그 돈으로 월요일 비행기 연료를 채워 회사를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이때 벌어준 단 며칠의 시간 덕분에 페덱스는 극적인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오늘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글로벌 물류 공룡이 되었죠. 당시 부사장이 잔고를 확인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창업자 프레드 스미스는 뻔뻔하게 주말에 기름값이 없길래 블랙잭 좀 했다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지만 어차피 5,000달러로는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 망할 확률 100%였으니 확률을 0%에서 50%로 올린 회심의 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먹는 골뱅이들은 거의 다 암컷이다. 우리가 소박한 잔을 부딪히며 무심코 입에 넣던 쫄깃한 골뱅이들. 이 친구들 거의 다 암컷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은 바다가 허락한 성장의 크기에 있습니다. 깊은 바다속 골뱅이들의 세계에서는 수컷은 다 자라도 껍데기가 6에서 8cm 남짓에 불과합니다. 평생을 작고 아담한 몸으로 살아가지요. 반면 암컷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먼 바다로 흩어질 수만 개의 알을 제품에 온전히 안아 길러내야 하기에 암컷들은 스스로의 몸집을 수컷보다 2배 이상 거대하고 단단하게 키워냅니다. 어부들이 바다로 띄운 통발 사이로 작고 가벼운 수컷들은 모래알처럼 쏙쏙 빠져나가 잡히는 개체수도 암컷보다 훨씬 적고 설령 수컷이 잡히더라도 살맹이가 너무 작고 여려 통조림 공장의 공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유통의 여정에서 대부분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술안주로 올라오는 골뱅이부터 통조림 골뱅이까지 우리가 먹는 살이 꽉 찬 골뱅이들은 거의 대부분 바다에서 치열하게 몸을 키워낸 암컷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세계 최초로 쌀을 먹은 나라는 한국이다. 전세계 고고학을 단숨에 뒤흔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위대한 발견이 대한민국 청주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소로리 벽시의 발견이었죠. 인류가 이 땅 위에서 쌀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이 쌀알들의 나이를 탄소 연대 측정으로 조사하니 무려 15,000년 전이라는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죠. 기존의 세계 고고학계가 정설로 인정하던 중국 양쯔강 유역의 벽시보다도 훨씬 앞선 그야말로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인류가 쌀을 처음 마주한 곳은 중국이라는 믿음이 종교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주 소로리 벽시의 발견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앞당긴 발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벽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인류 최초의 쌀농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의견이 오고 간다고 해요. 15,000년 전은 혹독한 빙하기가 막 끝난 직후였기에 농사를 짓기엔 너무나 척박한 날씨라 그냥 자라난 야생별을 거두어 먹었던 수학의 흔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많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쌀 생산의 시초는 약 1만 년 전 중국으로 보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 하며 인류가 쌀을 먹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로는 우리 청주 소로리 벽시라고 하네요. 쓸데없는데 묘하게 짜릿한 이야기 쓸묘이.